사람은 나이 들수록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기보다 더 많은 것을 놓아야 하는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당신이 이 지혜를 지금 안다면 노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성공과 돈과 명예 같은 것들이 삶의 전부인 줄 알고 달려가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야 비로소 그 얼굴을 드러내곤 합니다. 아, 그때 알았더라면이라는 말은 노년기에 들려오는 시간의 깊은 후회 속에서 나오는 가장 무거운 말입니다. 어떤 이는 그 지혜는 수십 년을 살아야 겨우 손에 쥘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귀한 지혜를 지금 조금 일찍 들을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지혜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듣기 위해 1억을 주어도 아깝지 않다고 말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채널을 구독하고 당신의 마음을 치유할 여정에 함께 하세요. 인생의 진짜 지혜는 늦게 깨달을수록 아프고 일찍 만날수록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5가지 조언은 그 누구도 대신 깨달아 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새기신다면 그 하루하루는 훨씬 더 따뜻하고 조금은 후회가 덜한 날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말년에 가장 많이 듣게 되는 후회는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아온 삶입니다. 저는 제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라는 말은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거의 같은 어조로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흘러나옵니다. 호주의 완화의료 간호사였던 브로니 웨어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돌보며 이런 후회들을 기록했습니다. 그중 가장 많았던 말이 내가 진정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의 기대에 맞추고 청년기에는 사회의 기준에 따르고 중년이 되면 가족의 안정을 위해 우리는 자꾸만 자기 자신을 뒤로 미룹니다. 지금은 아니야 라고 말하고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지만 어쩔 수 없지 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그렇게 미루고 양보한 날들이 어느새 삶의 전부가 되어버리곤 합니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타인의 시선 속에서 나를 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책임지는 것이 존재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타인의 인정을 통해 자기를 확인하려는 경향이 무의식적으로 매우 강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흐름에 너무 오래 휩쓸리다 보면 내 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마침내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선택한 이 삶은 정말 내가 원했던 삶입니까? 만약 지금 그 답이 불분명하다면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깨닫는 시점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의 마지막에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내가 원하는 삶을 작게라도 살아보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당신의 하루 속에는 당신 자신이 살고 있습니까? 지금이 그 삶을 다시 시작할 가장 좋은 때일지 모릅니다. 어느 날 병상에 누운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나를 웃게 했던 것도 울게 했던 것도 결국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을 돌아볼수록 우리를 가장 깊이 흔드는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와 연결될 때 비로소 자신의 존재를 실감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 역시 모든 고민은 결국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관계는 우리 삶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작 가장 소중한 관계일수록 당연한 것처럼 대하거나 바쁘다는 이유로 뒤로 밀어두곤 합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어 라고 말하고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라고 넘기며 사랑하는 이들과의 거리감이 생기고
시간은 흘러 뒤돌아볼 때 그 빈자리는 돈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 이상 진행된 행복에 관한 장기 연구에 따르면 사람을 가장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든 요인은 재산도 성공도 아닌 좋은 인간관계였습니다. 의외입니까? 하지만 우리 마음은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힘들었던 날 말없이 등을 토닥여주던 사람이 있었던 기억과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삶을 버틸 수 있었던 시간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고맙다고 보고 싶다고 말해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후회 없는 삶은 관계를 돌보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더 채워야 할지 고민이 된다면 더 많은 사랑을 주고 더 많은 진심을 나누는 일만으로도 삶은 훨씬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진짜 부유한 삶이란 사랑을 충분히 주고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하루의 연속인지도 모릅니다. 삶은 오늘 하루의 연속입니다. 너무 단순한 말 같지만 우리는 이 가장 기본적인 진실을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사이에서 지금 이 순간은 자꾸만 밀려납니다. 내일은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하고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이라고 기대하며 우리는 나중이라는 이름의 막연한 시간을 바라보며 오늘을 희생합니다. 하지만 철학자 에크하르트 톨레는 단호히 말합니다. 삶은 지금 이 순간 외에는 없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에 우리가 진짜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언제나 지금 여기뿐입니다. 생각해보면 행복은 거창한 목표를 이룰 때보다 햇살이 잘 드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실 때와 마음 맞는 사람과 눈을 맞출 때 그 조용한 순간들 속에서 더 자주 찾아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마인드풀리스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때 우리의 마음은 가장 편안해지고 불안도 자연스레 옅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지금을 무의식적으로 흘려보냅니다. 눈앞의 것보다 스마트폰 속이 더 궁금하고 함께 있는 사람보다 생각 속에 누군가를 붙잡고 있을 때도 많습니다. 삶은 언제나 현재에만 존재합니다. 그 사실을 자주 기억해주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오늘 하루가 당신에게 허락된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 순간의 공기와 햇살과 사람들의 표정과 스스로의 숨결조차 조금 다르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삶을 잘 사는 법은 아주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순간을 소중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언제나 그랬듯 행복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때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이라고 말합니다. 되돌릴 수 없는 시간 앞에서 가장 자주 떠오르는 감정은 후회가 아니라 두려움이었던 순간들입니다. 새로운 길을 가려 할 때나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우리 안에 가장 먼저 올라오는 감정은 기대도 설렘도 아닌 불안과 망설임입니다. 실패하면 어쩌지? 라고 묻고 이 나이에 가능할까? 라고 의심하고 괜히 시작해서 더 후회하면 어떡하지라고 망설이게 됩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우리의 선택 앞에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심리학자 수전 제퍼스는 두려움을 선택하라 해서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으며 다만 우리가 선택하고 나아갈 때 그 목소리는 작아질 뿐이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은 위험을 알리는 경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장하려는 마음의 저항이기도 합니다. 더 나은 삶과 더 나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결국 두려움을 아는 채 걸음을 내딛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삶은 이해가 아니라 선택의 연속이라고 했습니다. 완벽히 이해하고 모든 것을 예측한 뒤에 움직이려 한다면 우리는 평생 같은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 앞에 섭니다. 때로는 큰 결단이기도 하고 때로는 사소한 다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선택에는 나라는 사람이 담깁니다.
선택하지 않은 삶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그건 그저 흘러가는 시간에 자신을 맡기는 일일 뿐입니다. 지금 당신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선택은 두렵지만 자꾸 생각나는 그 길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길이 당신 삶이 원하는 방향일지도 모릅니다. 두려움보다 진심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 선택은 당신을 조금 더 당신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잊지는 못해도 용서는 해야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때로는 너무 큰 상처였기에, 그리고 때로는 지금도 아물지 않았기에 우리는 그 기억을 손에 꼭 쥔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붙잡고 있는 동안 고통도 함께 머뭅니다. 마음의 공간을 차지한 채 점점 더 무겁고 단단해집니다. 틱나탄 스님은 용서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용서는 잊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억한 채 그 기억과 더불어 나 자신을 해방시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려놓는다는 것은 모든 걸 포기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더 이상 마음속에서 싸우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심리학에서도 감정의 미련을 놓는 것은 치유의 첫걸음이라고 말합니다. 상처를 부정하지 않고 그저 다 지나간 일임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비로소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한 노년 상담자는 용서하지 못한 채 살아온 세월이 가장 괴로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용서한 뒤에야 그 사람이 아닌 내가 자유로워졌다는 걸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묶어둔 감정이 있으십니까?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나 스스로에 대한 후회와 자책이 있으십니까? 그 무게를 너무 오래 안고 계셨다면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감정은 지금까지 잘 버텨온 당신이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진짜 평화는 놓을 수 있을 때 찾아옵니다. 마음이 비워지면 그 자리에 따뜻한 숨결 하나와 새로운 삶의 바람이 들어옵니다. 당신도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5가지 이야기는 어쩌면 이미 당신 마음속 어딘가에 희미하게 자리하고 있던 진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너무 바빠서, 그리고 너무 상처가 깊어서, 그리고 너무 오래 외면해왔기에 잊고 지내던 말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시 조용히 깨어났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생의 어느 순간 조금 일찍 지혜를 만난 사람은 훨씬 더 따뜻하고 부드러운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노후를 준비한다는 것은 단지 돈을 모으고 건강을 챙기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삶을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준비이기도 합니다. 진짜 잘 사는 삶은 언제나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을 솔직하게 마주하고 소중한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며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두려움 속에서도 나를 위한 선택을 하고 묵은 감정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5가지는 거창한 결심이 없어도 하루하루 쌓아갈 수 있는 삶의 태도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라고 묻고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 라고 자문합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의 이 조용한 지혜들이 당신 안에서 작지만 단단한 등불이 되어 길을 비춰주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신의 인생은 충분히 빛날 수 있습니다.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들이 더 따뜻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혼자라는 것, 그게 외로움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자신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오늘 함께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고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하루 종일 누구와 대화다운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혼자 있어도 되나? 하지만 잠깐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혼자 있다는 것과 외롭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에 공원에서 한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벤치에 혼자 앉아서 책을 읽고 계시더군요. 그런데 그분의 표정이 참 평온해 보였습니다. 뭔가 자신만의 시간을 진심으로 즐기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궁금해서 말을 걸어보았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젊을 때는 항상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야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지금은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합니다. 그 말씀이 참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짐이 아니라 선물이 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석가모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바로 자신을 알아가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다른 사람들을 챙기느라 미처 돌보지 못했던 자신의 마음과 몸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혼자서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만의 중심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기준과 가치관을 갖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사회적 성공이나 남들의 인정을 중요하게 여겼다면 이제는 정말로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꽃에 물을 주는 것에서 행복을 찾으시더군요. 또 어떤 분은 오후에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작은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삶의 중심입니다. 거창한 목표나 성취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찾아낸 소소한 행복들이 우리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행복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을 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깊은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것들을 다시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건강한 몸, 아직 뛰고 있는 심장, 맑은 정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과 지혜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지 아십니까? 고독이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서글픈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고독은 사실 굉장히 값진 시간입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과 만날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한 할머니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처음엔 집에 혼자 있는 게 너무 적적했는데 어느 날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 할머니는 혼자 있을 때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쭈어 보았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더군요. 옛날 사진들을 꺼내서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추억을 떠올려 보기도 하고 오래전에 읽고 싶었던 책들을 천천히 읽어보기도 해요. 그리고 가끔은 그냥 창밖을 바라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기도 해요. 참 좋은 시간 보내는 방법입니다. 고독은 결코 외로움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그리워서 생기는 감정이지만 고독은 나 자신과 함께하는 평온한 시간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의 모든 불행은 혼자 조용히 있을 줄 모르는 데서 온다고 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관계에서도 더 자유롭고 진정성 있게 만날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충실하게 살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관심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제 뭘 새로 시작해봤자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사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데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70세에 그림을 시작하신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처음엔 손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셨는데 지금은 동네에서 작은 전시회까지 여시더군요. 그분이 그러시더군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고부터 하루하루가 기다려집니다. 오늘은 또 어떤 색깔로, 어떤 모습을 그려볼까 하면서요. 또 다른 분은 65세에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하셔서 지금은 손자, 손녀들과 화상통화도 하시고 인터넷으로 옛 친구들도 찾아서 연락하고 계시더군요. 새로운 관심사는 꼭 거창한 것일 필요가 없습니다. 산책을 하면서 길가의 꽃들을 관찰해 보는 것, 새소리를 구분해서 들어보는 것, 요리에서 새로운 음식에 도전해 보는 것, 일기를 써보는 것. 이런 소소한 것들도 충분히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호기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아, 저건 무엇일까? 이건 어떻게 하는 걸까? 하는 마음을 계속 갖고 있으면 나이에 상관없이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과거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때 가끔은 후회되는 일들, 아쉬운 순간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때 좀 더 용기를 냈다면, 아이들에게 좀 더 잘해줄 걸, 내 꿈을 포기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들입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을 후회하는 데 쓰지 말고 과거의 나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때의 나는 그때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지금의 지혜와 경험이 있었다면 다른 선택을 했겠지만 그때는 그때만의 한계가 있었을 테니까요.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도 말라. 오직 현재에 집중하라. 과거의 실수나 아쉬운 일들도 결국 지금의 내가 되는데 필요한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경험들이 쌓여서 지금의 지혜로운 나를 만든 것입니다. 과거와 화해한다는 것은 과거를 미화하거나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있었던 일은 있었던 일로 받아들이되 그 일에 대한 원망이나 후회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히지 말고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느끼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바람의 느낌, 커피를 마실 때 입안에 퍼지는 향기, 저녁 산책할 때 발밑의 낙엽 소리. 이런 순간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온전히 느껴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마음챙김이라고 하는데 별다른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할 때는 설거지에만 집중하고, 차를 마실 때는 차 마시는 것에만 집중하고, 걸을 때는 걷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항상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것이 얼마나 평온하고 행복한 일인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소중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내면의 평화입니다. 젊을 때는 바쁘게 살아서 미처 느끼지 못했던 마음의 고요함을 이제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면의 평화라는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안정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평화를 기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슬플 때는 슬픔을, 외로울 때는 외로움을, 화날 때는 화를 억지로 누르지 말고
지금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면 오히려 더 커집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노자는 강한 것은 부러지기 쉽고 부드러운 것은 오래 간다고 했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단단하게 굳어 있으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상처받지만 부드럽고 유연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기 위해서는 혼자서도 행복하게 살기 위한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없는 것에 대해 아쉬워하기보다는 지금 가진 것들에 대해 고마워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웃집 사람이 인사를 건네주셔서 고마웠습니다. 저녁 식사가 맛있었습니다. 같은 것들도 충분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연습입니다. 처음엔 찾기 어려울 수 있지만 계속 의식적으로 찾다 보면 감사할 일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행복감도 따라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적절한 연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안부를 묻고 가끔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없어도 나는 충분히 괜찮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 종교 모임 등에서 비슷한 나이대의 분들과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 좋은 관계입니다. 많은 사람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몇 명의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도 하루하루가 의미 있다고 느끼려면 나름대로의 일이 있어야 합니다. 꼭 돈을 벌어야 하는 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나에게 의미가 있고 사회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일이면 됩니다. 봉사활동도 좋고 취미활동도 좋고 손자 손녀들에게 예시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또는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후배들에게 전해주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동네 아이들에게 바둑을 가르쳐 주시고 어떤 할머니는 전통 음식 만드는 법을 젊은 며느리들에게 알려주시더군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느낌, 내 존재가 의미 있다는 느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 느낌이 있으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서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돌보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관리가 더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건강관리라고 해서 꼭 힘든 운동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안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시거나 동네를 천천히 산책하시거나 계단 오르내리기 같은 것도 좋습니다. 마음 돌보기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일은 가능한 피하시고 마음에 평온함을 주는 활동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명상이나 기도, 음악 감상, 독서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하고 잠자리에 드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됩니다. 무서운 생각이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하기만 하면 남은 삶을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다. 왜냐하면 죽음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보다는 언젠가는 끝날 삶이기에 더욱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습니까? 죽음과 화해한다는 것은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들을 미루지 말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용기 내어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은 경험과 지혜는 정말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 지혜를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꼭 거창한 방법일 필요는 없습니다. 손자, 손녀들과 대화할 때, 이웃의 젊은 부부에게 조언을 해줄 때, 혹은 일기나 회고록을 써서 가족들에게 남겨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고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별거 없는데 뭘 전해줄 게 있겠나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평범한 삶 속에서 찾은 작은 지혜들이 오히려 더 진짜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서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일상 속 작은 기쁨들을 발견하는 특별한 눈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의 색깔은 매일 다릅니다. 어떤 날은 맑고 투명한 파란색이고 또 어떤 날은 구름 사이로 햇살이 은은하게 스며듭니다. 길가에 피어난 이름 모를 꽃들,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민 작은 들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생명의 아름다움과 끈질긴 희망을 전합니다.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어떤 음악보다도 아름답습니다. 그 소리 속에는 순수함과 즐거움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저녁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도 단순한 음료 그 이상입니다. 컵을 감싸는 손의 따뜻함과 입술에 닿는 부드러운 온도가 하루의 피로를 달래줍니다. 갓 구운 빵의 향기와 비 온 후 흙냄새와 꽃에서 나는 은은한 향기도 우리의 감정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킵니다. 혼자 요리한 음식이 맛있게 나왔을 때의 뿌듯함과 오랫동안 미루어둔 정리를 마쳤을 때의 상쾌함도 소중한 기쁨의 원천입니다. 이런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게 되면 큰 일이 없어도 하루하루가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는 마음의 눈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은 여러분이 진정한 자신과 만나고 내면의 평화를 기르고 삶의 진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는 이미 충분한 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자체가 이미 대단한 일이고 앞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혼자라서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혼자여서 자유롭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평온하고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